선생님은 직업 특성상 범죄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관상이지 사이언스 뭐 이렇게 관상이 사이언스. 네, 그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관상 전문가는 아니니까 관상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약간 패턴 같은 거는 있긴 하죠. 의외로 사기꾼들은 억수 잘생겼대.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사기락 하는 거는 일단 속아야 되잖아. 속을만 해. 근데 플러스 다른 요인도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거는. 사기꾼이 객관적으로 약간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3억을 내어주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의 결핍을 찝어냅니다. 당하는 사람 잘못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 말은. 잘못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은 손해를 서로 나눠가 부담하라 합니다. 과실상계라는 걸 하거든요. 어떤 손해가 일어나면 손해를 입은 사람도 과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과실만큼 까고 손해를 물어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100대 0이 없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과실상계를 안 하는 게 사기 사건입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사기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단에 들여다보면 어떤 결핍, 그 결핍을 잘 건드는 거고. 의외로 성범죄자는요, 제가 구조공단에 있을 때 성범죄 사건, 구속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접견실에 가면 변호사가 먼저 앉아있거든요. 내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들어와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앉으면 우리가 눈높이가 비슷하잖아요. 일어섰는데도 눈높이가 비슷한 거예요. 내 키가 158, 9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키가 저랑 비슷하고 이거 왜소하더라니까. 되게 놀랍죠. 강도강간상이 엄청 무섭잖아요, 제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봤을 때는 에?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해보면 납득이 된다니까. 평소에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니까 폭행 협박을 통해서만, 그것도 범죄의 방식으로만 오류할 수 있는 거죠. 가끔씩 화간인지 강간인지가 막 다툼이 될 때 있거든요. 원나잇 하고 그 다음날 고소당하는 그런 사건들은 이제 오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모가 어떤 패턴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 그리고 N번방 같은 큰 범죄인 경우에 범죄자가 잡혀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외모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악마화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그냥 길을 지나다니는 남자. 그치. 그러니까 심지어 별로잖아. 네. 아이가? 심지어 별로 아이가? 막 악마처럼 생기지 않고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어.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모로 해악성이 팍 드러날 정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애들 키우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섭게 생긴 아저씨 조심해라고 애를 가르친단 말이야. 안 그래. 그냥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거든. 너무나 평범한 이웃 중에 누군가야. 특별히 다르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뭐 교육하는 거를 봤는데,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그냥 옆집 아저씨를 그림으로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대상으로 교육하더라고요. 난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노인, 어린이, 여성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인이라야 되거든. 어린이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어린이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린이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을 불러주겠다고 말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눈빛도 다른가요? 범죄자를 볼 때 눈을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실제 그런지 눈빛 다르죠.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고, 사건이 중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맥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자랑, 뭐 요즘 원거리에서도 상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쁘다고 전화 상담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줌으로 돌립니다. 적어도 눈을 봐야겠거든요. 그 표정을 봐야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눈빛에서 다 나와요. 이거 찍을 거라고 이제 애들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생각할 때 하고, 40 전에 얼굴은 부모가 준 걸로 사는 건데 40 이후의 얼굴은 지가 지 얼굴 만드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링컨이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 그러면서 하니까, 왜 링컨이 그랬대잖아. 사람은 자기 자신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는 태도, 그 태도가 얼굴에 드러나거든. 어쨌든 결론 돌아가서 오늘 또 관상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관상적으로 범죄자 관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이 출발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범죄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의 특별한 인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생각보다 범죄자는 우리 이웃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영상을 우리가 찍은 이유가 범죄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게 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웃 중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수치심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을 가장 폭주하게 하는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범죄자의 관상이 있냐? 관상학 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물어보신다 하면, 물론 패턴이 있긴 하지만 이웃 중에 누군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수치심을 주지 말자. 다시 말해서 착하게 대하자.
친절하게 대하자. 함부로 화내지 말자.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